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보가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패관과 관련된 글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패관은 끝이 두 갈래로 된 무기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무게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상대가 공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칼로 내리친다고 할 때 이렇게 위로 밀어서 막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찔러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라는 글자는 좀 독특하게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패에 칼을 뜻합니다. 자, 방패라는 것은 하나의 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찌른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막는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판에 칼로서 무엇을 새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글자 자체가 찌른다라는 그런 뜻이 있으므로 찌르듯이 칼로 이렇게 뭔가 훑어낸다, 그려낸다, 깎아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을 펴낸다라는 간자로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일반적으로 대나무 죽간을 얇게 이렇게 평평하게 잘라서 거기에 칼로 이렇게 오리거나 또는 붓으로 쓰고 그랬겠죠. 근데 책을 많이 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칼로 깎아서 그것을 인쇄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간행한다, 발간한다. 자, 방패가 이렇게 찌른다 했습니다. 몸에서 몸을 뚫고 나온다. 몸을 뚫고 나오는 물이다 해서 땀입니다. 몸 속에서 밖으로 찔러서 나오는 물이다. 땀입니다. 한증막 할 때 쓰죠. 자, 여기에 사람의 몸을 뜻하는 육다르를 붙이면 사람의 몸을 지켜준다. 여기서는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을 지켜주는, 방패로 이렇게 막듯이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간이 되겠습니다. 몸속에 독을 해독해서 사람의 몸을 보호하죠. 간염이다, 간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패가 있는데 위에 해를 뜻하는 날일자가 있습니다. 자, 햇빛이 내려떼어서 땅을 이렇게 방패처럼 단단히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햇빛이 땅을 또 찌르듯이 내리찌르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물겠죠. 햇빛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물다 하는 한이 되겠습니다. 한해, 한재 이런 뜻의 낱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혀슬도 부수자입니다. 이러한 모양과 이런 입을 뜻하는 모양이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입을 들락날락 하는 혀의 모양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방패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방패는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들락날락 한다. 이 모양이 바뀌어서 이렇게 혀슬의 모양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자, 혀가 있는데 여기에 물을 뜻하는 삼수가 있습니다. 입을 열듯이, 입을 열면 입에서 이렇게 소리가 막 나옵니다. 입을 열듯이 물이 이렇게 잘 통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다. 그리고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어야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살활입니다. 생활한다, 활자다 하는 글자를 만들죠. 앞에 말씀문을 붙이면 입을 열어서 혀로 활발히 말을 한다. 혀로 활발히 말을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화가 됩니다. 담화, 신화, 화를 우리가 많은 낱말을 만드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이제는 홑단이란 조금 복잡한 글자이죠. 네, 이것도 하나의 타원형의 방패의 모양입니다. 어떤 방패의 모양이 있다 했을 때 위에 이렇게 우리가 화살을 쏘듯이 또는 고무줄 총을 쏘듯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뭘 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모양의 그런 방패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하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입구를 쓴 모양이고 아래에는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홑단입니다. 홑에 신을 뜻하는 보일시를 넣었습니다. 보일시를 넣으면 재단을 평평히 만든 모양이다. 이 방패는 타원형이면서 좀 평평하겠죠. 방패가 이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평평한 모양으로 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낸다. 재단을 평평히 만든 모양으로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뜻하기도 하고 참선한다는 그런 선의 글자를 만듭니다. 참선한다, 선양한다. 자, 여기에 방패와 창을 뜻하는 창과를 넣었습니다. 방패와 창을 가지고 보통 싸움을 하러 가죠.
한쪽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은 또 찌르기도 하고 공격하는 무기와 막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싸울 전을 얘기합니다. 전쟁, 전투 이런 것이죠. 여기에 활을 뜻하는 활공을 넣게 되면 탄화를 뜻합니다. 방패에 활을 붙여서 쏜다. 방패에 활을 붙여서 쏘는 모양으로 해서 탄활이다. 탄환, 폭탄 할 때도 이걸 썼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방패라는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이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어떤 구역을 뜻하는 네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가 있습니다. 자, 어디 사냥을 나갈 때 이렇게 방패를 들고 나갑니다. 어느 일정한 구역에 방패를 들고 또 개를 데리고 나갑니다. 짐승이 이렇게 달라들면 이렇게 방패를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개를 시켜서 사냥물을 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짐승수입니다. 개와 함께 짐승몰이 사냥을 하는 모양이다 해서 짐승수예요. 야수다, 금수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여기에 두루주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는데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떻게 생긴 안에 여러 가지 모양을 꽉 차게 새긴 방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의 밭의 모양이다. 밭의 구역이 확실히 이렇게 밀접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꽉 찬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무늬를 가득 새긴 네모난 방패의 모양이다. 무늬를 가득 새겼어요. 두루 새겼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위라고 한다. 세계 일주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말을 붙이게 되면 말을 두루 살펴서 말을 하는 모양이다. 두루 살펴서 말을 함으로 고르게 얘기를 하겠죠. 조화롭다, 강조하다 이런 글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창모죠. 창모도 부수자입니다. 자, 창의 모양입니다. 창의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옛 글자를 보면 창의 모양은 좀 닮아 있습니다. 자, 긴 자루에 나르면 창의 모양이다. 자, 창의 모양에 아래에 다시 나무를 합니다. 이 글 자체가 긴 자루에 나르면 창의 모양인데 아래에 다시 나무를 붙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길어지겠죠. 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 훌렁훌렁거립니다. 네, 부드럽게 되겠죠. 부드러울 유연하다, 유도할 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글자 두 개 합쳤으면 좀 길어졌습니다. 조금 줄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창과 그리고 치다는 뜻. 자, 손으로 이렇게 창으로 들고 찌른다고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힘을 뜻하는 힘력입니다. 힘력을 넣게 되면 창으로 힘껏 찌르는 모양이다. 힘쓴다는 그런 것이 됩니다. 업무한다. 뭔가 의무가 있다. 네. 손으로 창을 잡고 힘껏 찌르는 모양이다. 힘설무입니다. 네, 주살이기예요. 주살이기 물론 부수자입니다. 줄을 메어단 화살의 모양이다. 주살은 줄살을 얘기합니다. 화살에 줄을 메어서 쏩니다. 그러면 화살이 날아가면 다시 당겨서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줄이 메어져 있으므로 어떤 것이 잡았을 때 그 줄에 얽혀서 또 이렇게 잡기도 하고 날짐승이나 새짐승을 잡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주살이기입니다. 자, 모양은 우리가 이 글자를 단독으로는 쓰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글자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인을 붙이게 되면 주사를 계속 바꾸고 이렇게 당겨서 쏘고 하듯이 사람을 바꾼다는 그런 뜻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표한다, 시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아래에 돈을 뜻하는 조개편을 붙여봤습니다. 이것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빌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빌려준다. 대가를 바라고 빌려준다. 대출이다. 대차다. 대는 빌려주고 차는 빌려온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대차. 자, 이런 무기를 무엇으로 만들게 됩니다. 어떤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만든다는 뜻은 이렇게 장인공을 씁니다. 어떤 무기를 만들 때에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고 방식이 있다. 그래서 법식을 얘기합니다. 방식이다, 형식이다. 자, 만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고 묻습니다. 사람이. 시험 칠 때 묻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옛날 같으면 자, 이런 무기를 만들 때 어떠한 순서로 만드느냐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그걸 시험 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험, 고시. 자, 여기 또 상당히 중요한 결자가 나왔습니다. 부수자입니다만 1800개는 들지 않습니다. 여기가 주살이기죠. 주살이게
이렇게 획을 하나 비춰서 창을 뜻합니다. 창과 한쪽에 곁날이 있는 두 갈래로 된 창의 모양이다. 네. 뭐 우리가 옛날 창의 모습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이 글자 자체로서 주사릭이 화살이죠. 거기에 뭔가 또 하나를 더해서 화살도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두 갈래, 한쪽에 곁날이 있는 두 갈래로 된 창의 모양이다. 이 글자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 인을 치면 창을 잡고 사람을 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창을 잡고 친다. 무엇을 친다? 나무를 치는 것은, 쳐내는 것은 벌목이라 합니다. 풀을 이렇게 쳐내는 것은 벌초라고 하죠. 칠벌. 자, 이 창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다. 이것은 발을 뜻합니다. 발지입니다. 발은 걸어서 가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글자를 넣게 되면 그리고 위에 점을 하나 더 찍습니다. 호반무입니다. 호반무는 옛날에 양반이 있을 때 문반이 있고 무반이 있을 때 무반을 호반이라 했습니다. 예, 무반들은 입는 옷에 이렇게 큰 호랑이 모양을 그렸다 해서 호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 같은 것을 뜻합니다. 무력이다, 문무다, 호반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창이라고 했습니다. 창과예요. 창을 두 손으로 든다. 자, 손을 나타내는 이 두 손으로 받들공을 우리가 부수자에서 배웠습니다. 두 손을 여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두 손으로 창을 들고 지키는 모양이죠. 네, 이 글자도 상당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두 손으로 창을 들고 이렇게 지킵니다. 아주 굉장히 긴장해서 지키죠. 네. 긴장한다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무를 붙여서 자, 창을 두 손 들고 지키듯이 긴장한다는 것은 꽉 옥죄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뭔가 사람을 옥죄이는 기계, 이것이 바로 형틀을 얘기합니다. 형틀은 사람의 몸을 꽉 조우겠습니다. 몸을 죄기에 만든 어떤 형틀이다. 그것이 나중에 기계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기기 한테 쓰는 글자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창으로 어느 땅을 이렇게 지킵니다. 창으로 무장해서 특정 지역을 지키는 모양이다. 네. 이것이 혹시 하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어디를 지키겠어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를 지키겠죠? 근데 이것이 혹시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기본 뜻은 지킨다는 뜻이고, 실제 사용되는 것은 혹시, 간혹 할 때 쓰는 그런 혹이 되겠습니다. 특정 범위를 지킵니다. 자, 여기에 흑토를 넣게 되면 무장하에 지키는 일정한 지역의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우리 땅이다.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지역이다, 영역이다 할 때 씁니다. 자, 이것이 혹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좀 의심한다는 그런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혹입니다. 의혹, 불혹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이 창을 들고 어떤 지역을 지킨다 했는데 이것이 지킨다는 뜻이 혹시라는 뜻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땅을 뜻하는 내물을 넣어서 우리가 지키는 나라이다 해서 나라국이 됩니다. 국가, 귀국한다 때 쓰기도 하죠. 자, 창관대 또 회계 하나 더 붙습니다. 기본되는 창관은 상당히 중요한 글자이죠. 네, 여기에 회계 하나 더 붙습니다. 도끼 날을 단 창이다. 이 자체가 창인데 여기에 뭔가 날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네. 단독으로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천간으로 쓰이는데 무오사화다 할 때 이런 간지에 많이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도끼 날을 단 창입니다. 창 위에 풀을 뜻하는 이렇게 풀초를 넣어봤습니다. 풀초를 넣으면 도끼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죠. 내리치면 무섭습니다.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풀이 자라는 것, 그것이 무성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된다고요? 네.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아주 무서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풀입니다. 풀이 무섭다. 굉장히 무섭게 자란 풀. 그걸 보면 사실 좀 무섭기도 하죠. 무성할 무입니다. 무성하다. 자, 여기 안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콩을 뜻하는 콩쑥입니다. 작은 콩의 덩굴이다. 그래서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도끼를 들고 춤을 추는 사람이다. 뭐 집안에
나쁜 일이든지 뭐 좋은 일이든지 일이 있겠죠. 그때 뭔가 작은 도끼를 들고 이렇게 춤을 추는 아이의 모습이다 해서 친척. 이렇게 꼭 아이가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작은 뭐 의식적인 것이니까 실제로 뭐 사냥을 한다거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함으로 작은 도끼를 들고 이렇게 춤을 춘다. 친척, 척이다. 물론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척이라는 뜻을 찾아내면서 작다는 뜻과 그리고 날이 달린 도끼, 날이 달린 창과 어떻게 해서 이런 글자가 나올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척이다, 인척이다. 그럴 때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달릴 주자입니다. 달릴 주, 달려간다는 뜻이죠. 여기에 또 이런 모양의 글자가 적었습니다. 큰 도끼 모양입니다. 여기서 모양이 이것과 살짝 바뀌었죠. 이 부분과 여기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날이 달린 도끼 모양은 이렇지만은 월자에는 자 이렇게 되겠죠. 이건 역시 날이 달린 큰 도끼다. 큰 도끼를 들고 막 달려갑니다. 도끼를 들고 달려갈 정도로 급한 일이 생겼겠죠. 누가 침입을 해온다든지 넘어서 가겠죠. 그래서 넘을 뛰어넘어서 달린다. 이월한다. 월남이다. 이런 낱말을 만듭니다. 자, 또 비슷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도끼를 뜻하는 글에 한이자를 붙였습니다. 아, 이것이 도끼 날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날 부분을 강조한 모양이다. 이것도 간지에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개를 뜻하는 술이다. 이 글자를 가지고 있는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개띠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술련, 경술국치한테서는 그것이 개술입니다. 자, 이 글자 자체로는 별로 쓰지 않지만 다른 중요한 글자를 만들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정리를 한번 할까요? 주살익이 있었습니다. 주살익에 하나를 더 붙이면 창과입니다. 이 창과에 또 하나를 더 붙인 도끼의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제 도끼의 모양에 또 날일자를 붙인 글자입니다. 이것이 개술이에요. 여기에 여자를 뜻하는 여자를 넣었습니다. 여자를 넣게 되면 이런 모양의 글자가 됩니다. 자, 이 모양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이 글자를 알게 되면 여자애를 안에 넣는 것은 쉽습니다. 여자를 도끼로 위협한다. 그래서 그게 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협한다, 이렇게 협박한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별로 의미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험, 위다. 자, 여기에 아래에 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또 더해졌습니다. 물이 더해지고 불이 더해졌습니다. 자, 물로 불을 끄듯이 어떤 심지를 끊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도끼로 불의 심지를 끊고 물을 붓는다. 그래서 멸망시킨다. 그런 뜻이 되겠죠. 멸할 멸. 글자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개술과 그리고 삼수와 불화다. 이것이 불화가 이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더욱더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예요. 해세, 세월이다, 세배다, 연세다. 이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가까이 쓰는 글자입니다. 근데 복잡합니다. 자, 일단 이것을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윗부분을 발을 뜻합니다. 발지죠. 아랫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자가 남습니다. 또 아래에는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글자이고 이 부분을 떼게 되면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 이런 글자, 자글소와 비슷한 글자죠. 그리고 이거는 발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발지와 이것이 그런 보호가 됩니다. 결국 아랫부분도 발을 뜻하고 윗부분도 발을 뜻합니다. 이 글자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는 이렇게 넣고 위에는 이것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따지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노트를 잘 하시고 일시정지하시고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